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 지명자는 상원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3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외에 필라델피아 그리고 시카고 연 총재 또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85.7%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시그널들로 이제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가 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그 연준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약하지만 이 반등을 일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채권 가격이 변동이 크게 있는 모습은 조금 잡힌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이라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선행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막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정도의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단 낫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2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이상 나왔지만 20만 명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델타항공의 좋은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이익률이 22.4% 정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과 맞물려가지고 피크를 좀 찍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휴가철에 델타항공이 잠깐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건 여행주의 리스크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상황이면 더더욱이고, 그래도 이제 여행주 이외에 다른 관련 섹터의 종목들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SMC 실적이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쪽에서 파운드리 관련으로 해갖고 엮여있는 종목들 다 보면 좋겠고,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M&A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후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였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LNG선의 독과점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전 세계의 87%를 한국의 이 조선 업체들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조선은 거의 대부분 빅이라고 불릴 만한 회사들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묶여 있잖아요. 한마디로 현대중공업그룹이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까지도 인수를 하게 된다면 LNG 관련해 전 세계 87%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그만큼 기술력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향후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수치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무언가 자료가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켈이랑 이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로 바뀌고 나서부터 이 본격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OLED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사 쪽을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팔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 자, 그리고 금리가 더 뛰기 전에 회사채 발행액이 지금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주들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죠. 중개 수수료라는 게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나올지 한번 보면 좋고, 미국이 12월 소매 판매 이 지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휴장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 다음 주 월요일도 한국 증시 따라가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화요일까지가 되겠죠. 오늘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요즘 구독이 조금 늘다가 주춤주춤하네요. 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덤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나 싶더니 어떻게든 지금 반등이 나왔죠.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주봉과 월봉을 딱 보았을 때 그 지지라인, 마지노선 여기 부분은 딛고 올라갔다라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한국 BNC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나온 뉴스랑 수급을 한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맨날 봤던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더 보면서 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안토르키노를 만들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불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 이야기는 이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부분의 일정 선에서 기대감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이러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BNC의 역시도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1조, 2조짜리 회사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보이시나요? 25조가 넘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높은 주가랑 유지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매도 수량이 11만 8천 주대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액수로 계산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20억 조금 넘거든요. 1조짜리 회사에 20억 정도 공매도 나온 겁니다. 1%도 안 돼요. 한 0.2% 되나? 지금 하루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루면은 다 커버링 칠 수 있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저는 조금 이제 매수세도 줄이고 그리고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구려는 그러한 이제 작업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이전보다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정상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은 이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공모 개요를 보았을 때 자, 권리락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5일이면 이제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8거래일, 오늘까지면은 9거래일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 최대한 이 신주 인수권을 싸게 얻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싸게 얻으려면 주가를 떨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랑 이제 여러 수급을 좀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주가를 떨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일단 그러면 거래량이랑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봤을 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이전보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량들을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요.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많이 적어진다라는 것이고 사겠다라는 매수세도 줄어든다라는 모습이거든요. 매수세가 줄어든다라는 모습은 특히나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특히나 나왔을 때에는 나는 만족스러운 만한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를 안 넣어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거래량이 또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다가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전 거래량을 쭉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특히나 이제 기관 수급들 어떻게 찍히는지 보고 갑자기 이게 턴을 했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지 않을까. 요거 하나 이제 포인트로 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물량을 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사주는 모습을 나왔던 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물량 들고 있는 거 안 팔았죠. 그냥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파는 데에는 자, 그리고 금융투자 역시도 아직 판 물량보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조금 더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뭐 물량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투신이 1순위, 금융투자가 2순위가 되겠죠. 해서 제가 기관 수급이랑 연동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특히나 지금 주가상 위치는 그 투신이 많이 모았을 때예요, 여기가. 그리고 나서 올라갔었거든요. 한번 연결을 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볼린저 하단을 차근차근 뚫고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위치가 월봉상의 지지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갖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매도세가 안 나오면 저는 이 유상증자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월봉상의 지지라인 여기까지 이탈하고서 회복을 못한다면 이 페이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못한다라는 기준을 잡고서 정말 회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거기서는 비중 조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회복을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되 회복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몇몇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은 거기서도 비중 조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위쪽으로 이렇게 넓혀지기 시작했죠. 21선 돌파하면은 보통 이런 모습 나왔을 때 이 21선 돌파 후에 볼린저 상단까지 쭉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보았으면 이 상승의 기대값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에는 지금 이게 점점점 벌어질 테니까 아마 이쪽으로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에는 한 시기상 이전 고점인 한 3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올라가는 것도 가격 지지부터 해주는 게 먼저라 일단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서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당장에는 지지 받아주는 거 요걸 1순위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이어서 계속 빠지는 모습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힘들어 하시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만큼 조금 더 같이 버텨가면서 나중에 좋은 결과물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올렸던 그 탑10 있잖아요. 올 한 해 갖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탑10. 벌써부터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DL건설도 그렇고, NC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한 2, 3%씩 뭐 올라가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곤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나름 괜찮게 이렇게 찝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올리는 영상들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해서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